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 집에서 화목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오늘은 색소폰에 관해서 많은 것이 알고 싶어서 제가 김광성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방송국까지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 선생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춘천에 있어요. 네. 춘천에 있는데 오늘 이 박사님과 어떤 인연이 돼서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춘천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거기 어떤 연주 활동과 후진 양성들을 만들어서 연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색소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박사님이 초청을 해서 하는데 저는 색소폰하고 연관된 지가 제 나이가 이제 70이니까 네. 중고등학교 밴드부 때부터 했으니까요. 네. 네. 한 거의 60여 년이 가까이 돼 가는 세월을 제 그 애인 이상, 네. 가족 이상의 그런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춘천이 원래 태생이세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인데요. 제가 이제 어린 유소년을 전라북도 전주 거기서 부모님 밑에서 컸고 네. 그때 이제 밴드부라는 데를 들어가서 음악 활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타향살이를 한 23년 하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음악에 관련된 그런 소질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불우한 시절이었죠. 네. 그 일제 말기부터 시작해서 6.25 동란 이런 세대에 음악 지역은 그런 건 안 하셨지만은 먹고 살기 바쁘셨던 분들이었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신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서 그런 DNA를 갖고 계시는지 그냥 여쭙고 싶었고요. 그러면 춘천이라는 지역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춘천에 정착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춘천으로 오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좀 수행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제주도만 가서 살아보지 않고 네. 한 1년, 2년 전방, 후방 이런 데 살다가 전국을 다니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면 어디 뭐가 있고 어디 즐거운 데가 있고 놀만한 장도 있다는 걸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어디 여행하고 할 때는 제가 많이 가이드 노릇을 합니다. 좋은 또 재주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럼 춘천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색소폰을 본격적으로 접하시게 된 그렇죠. 동기는?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할 때 네. 너는 뭐 때문에 사냐? 네 목표가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네. 왜 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변을 그래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건 기분이고. 네. 나름대로의 내한테도 그러면은 당신은 그럼 뭐 때문에 사냐? 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는데 네. 내 목표는 바로 홍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산다. 내 목표가 거기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유교 방송에도 어떤 인맥상통하는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네. 불현듯이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악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색소폰을 통해서 나를 표출해내는 거. 그렇죠. 예. 네네. 참 아직은 제가 그 색소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게도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들도 색소폰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이 색소폰이란 자체가 네.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꿈은 이루어진다는 우리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소폰 그 자체의 악기는 남성성이 강합니까? 여성성이 강합니까? 이제 우리가 푹 치고 나팔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멀리 알리고 네. 흥부하고 네.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능동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색소폰 이런 악기 이런 소리를 내고 한다는 것은 나를 알리는 거고 나를 봐달라 하는 거지 네. 조용하고 있는 것은 나를 숨는 게 아니고 이건 나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좀 더 활동적이라면은 우리 이런 개념에서는 남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그 춘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부 동호회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춘천에 주로 아까 홍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소외된 계층, 문화적으로 잘 접하지 못하고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배지를 하나 달고 왔는데요. 네. 요게 자원봉사센터에서 1000시간 이상 한 건 은배지를 주더라고요. 자원봉사 1000시간.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로 저는 이제 악기 연주로 춘천 여기 주변에 네. 요양원, 네. 양로원 네. 또 어떤 행사에 뭐 꼭 돈을 필요치 않고 네, 네. 어떤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많이 찾아다니면서 저희 동호회 같이 했던 분들과 또 같이 이런 음악을 즐거워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네. 이런 사람이 모이고 알리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나만 불편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온 전 국민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서 음. 조금은 이제 다시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이제 발을 한번 손가락 네, 네. 한번 쭉 뻗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마침 또 이런 방송에 같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유림 방송을 즐겨 보시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유림 방송이라니 자체를 저도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네, 잘 예. 모르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또 아유, 느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조그마한 재능이 있는데 네. 이걸로 같이 하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의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뭐 1분 건강 프로젝트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체조 또 하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색소폰 연주를 간간히 시간 그 갈피갈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그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떠올렸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미약 하나마 네.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뭐 처음부터 뭐가 다 이렇게 완전한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국하고 같이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대단히 죄송한 실례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활동하시면서 돈 되는 일은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조금 어떤 단점인데요. 네네. 많은 주변 분들의 호응을 받아서 네. 그걸로 어떤 무대도 꾸미고 또 어떤 행사도 마련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머니가 항상 비어요. 그러니까 은배지 그 자원봉사 1000시간. 네. 아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같이 선생님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예.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5명 정도 있고요. 네.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그런 강사 선생님들 하시면서 네네. 노래하는 분들과 악기를 다루는 분들에서 엊그제도 바로 어떤 조그만 행사를 하나 할 때 네. 실제 행사를 하기 전에는 예행 연습이라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적은 시간 가지고 빨리 맞춰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팀들은 같이 운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수시로 네. 제 음악실에 이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네. 어떤 그게 이게 계속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연관돼서 하다 보면은 그 어제 먹었던 물컵이 오늘 또 그 쓰는 물컵이잖아요. 네, 따지면 네, 물 먹을 네. 때. 네. 그런 물컵에다 물을 이제 홍차를 따르냐 네. 커피를 따르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네, 보니까 항상 하여튼, 가능하긴 네, 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시는 그런 분들이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소싱 개념으로 예. 필요할 때 딱 모여서 간단히 연습하고 공연하고 예, 하는 그렇습니다. 네네. 아, 참 그렇게 할 부럽습니다.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제가 어떤 큰 저런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대형 가수들을 데리고 있다든지 그분들이 어떤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대형 가수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작지만은 네. 그래도 말 그대로 호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네, 네.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뜻이 이해해주는 참 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많은 분들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주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사회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찬이십니다.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 색소폰 음악에 관련된 것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려서의 그 학창 시절에 음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밴드부라고 하면은 네. 어떤 좀 특수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나팔을 부냐. 그리고 네. 안 오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떤 제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냥 그 머리가 그리 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들어오라게도 안 가는데 오지 말라고 나는 쫓아갔어요. 네. 그럼 선생님 혹시 노래도 잘하세요? 노래는 조금이라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박자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높낮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절도 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이 음률은 참 잘 가지고 노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색소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색소폰을 위시해서 또 다른 악기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악기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는 이제 색소폰을 전공을 했지만은 네.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전공이라는 악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그 악기 보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모든 악기들이 이제 우리 양악기에서 주로 근데 드럼, 우리 이제 북, 네. 이제 드럼? 예, 드럼은 기본이 이제 오구 드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북이 네. 5개가 되죠. 네. 그걸 이제 연주할 때 같이 치는 그런 이제 서양 악기 드럼인데 우리 악기로는 이제 대북 소북에서 북을 이제 모아놓고 치는 그런 드럼 그런 연주가 예전에 어떤 악기 북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공격할 때 쓰는 악기였고 네. 칭은 철수할 때 쓰는 악기였습니다. 아, 징은 철수할 때, 네. 북은 전진할 공격할 때. 예. 그래서 그런 악기에 그 음향의 조화가 다 있어요. 악기도 네, 네, 네. 반드시 해가 있으면은 저녁이 있듯이 네. 사람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네, 네. 이렇게 음악도 내가 아는 범위는 음향의 조화입니다. 그렇겠죠. 예, 부는 음표가 있으면은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되고 네. 높은 게 있으면 낮은 음이 있어야 되고 네, 네. 긴 박자가 있으면 짧은 박자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의 어떤
바탕에 깔린 저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률에 대해서 노래를 다들 잘하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외국은 그리 많이는 안 갔지만 다른 데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 노래하는 건 조금 약하고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흘러가는 따라가는 그런 네.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음악은 그 궁상각지우로 네, 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자, 하고 이제, 있잖아요. 예, 이제 음을 할 때 궁상각지우는 실상 우리 음이 아니고 중국에서 쓰는 음이고 네네. 우리는 이제 다라마바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다라마바사가 다가 이제 궁이고 다가 시고 이제 저기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네. 바로 프랑스 서양? 저쪽 서양 쪽이고 네네. C, D, E, F, G 이렇게 나가서는 미국에서 주로 해서 한 5가지를 이렇게 음률을 서로 구분했는데 와. 우리 음이라고 하면은 네. 다라마바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궁상각지우는 중국에 이제 와서 음계. 하는 거 그런 그 얄팍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네. 아, 오늘 새로운 거 선생님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색소폰은 서양 악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서양의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 자체는 그 루돌프 섹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사람이 그 악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해야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악기가 첫 번에는 목관 악기였다가 네. 우리 저 알프스 같으면 목동들이 긴 호은 같은 게 불듯이 그러게요. 예 그런 목관 악기로 이게 만들었다 이게 서서히 금관 악기로 변한 걸로 이렇게 문헌들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요. 네, 저도 네. 그 사항은 내가 한 건 아니고 들은 거. 네, 그러니까 네. 모방도 창조라겠듯이 네. 그런 거에 문헌에 보고 아 이렇게 했구나. 내 태어나기 전부터 나온 악기들이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목관 악기인데 목관 악기의 장점은 그 피스 입술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갈대가 떨어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악기들이 클라리넷, 오보에, 색소폰 이런 악기들이 이제 리드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고 네. 또 입술로 떨어서는 호론이라는 악기도 원래는 그 목관 악기인데 지금 목관 악기로 분류를 합니다. 네. 관악기 중에서 네.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양치는 목동들이 호론 쭉 불던 긴 거 그걸 이제 동글동글하게 말아놓고 갖고 다니기 좋게 한 네, 그런 악기의 변형이라고 봐야죠. 네. 그럼 다라마바사 그 우리나라 순수 예, 예. 우리 악기 중에서 다룰 수 있는 악기는 뭐가 있으신가요? 쟤는 이제 타악기 종류에서 요즘 많이 뜨는 난타, 네. 난타라고 해서 그 네. 신나게 신나는 두드리는 거. 예. 네. 그거에서 저희 동호회 몇 분하고도 이제 그 공연도 같이 나가고 했습니다. 그 난타는 제가 그 난타라는 악기를 뭐 이렇게 저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다면 쉬운데요. 네. 어렵다면 또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네. 그 사람의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 숨소리가 내 들려요. 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하나를 보고도 그렇게 해야 같이 맞춰가서 같이 이렇게 합주하고 연습하는 건 그냥 쉽게 그냥 야 너 쳐 나 할게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난타라는 악기를 쉽게 보는 건 아니었는데 어디 행사장에 가면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죠. 아주머니들이 뭐 아주 그냥 세련된 그 복장을 하고 또 이마에 또 띠도 두르고 이러고 그 난타 공연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쉬운 악기는 아니군요. 그것도. 한번 그런데 어떤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달 이상 정도 맞춰서 합주를 하고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갈밭에 수레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아, 네네. 똑같은 같은 박자에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하모니가 안 맞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서 적이군요.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네. 서로의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주로 아마 이런 공연장에 보면 흥을 돋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악기 연주가 난타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그렇죠. 물도 해가지고 막 물방울이 막 튀는 그렇게 연출도 해 보이고 이래서 그런 공연을 좀 봤던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 올 계획은 어떠세요, 선생님?
올 계획은 이따 저희 춘천에 네. 축제가 몇 군데 더 있고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공연 프로그램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공연할 때 한번 우리 유림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취재도 한번 하시면은 좀 네, 네.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게요. 그 이제 하반기에 네. 이제 준비하시는 그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제가 아주 춘천을 가끔 가거든요. 가서 이제 동영상도 좀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처럼 흥이 많은 국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흥이 참 많고 네. 어떤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K-팝이라든지 뭐 BTS 활동 게 이런 게 세계적으로 자꾸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떼놓으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응집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정말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우리 방송국하고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멋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60년의 세월을 색스폰과 함께 그렇게 하시면서 뭐 색스폰뿐이겠어요. 그 예와 악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홍익에 관련된 말씀도 하시는 거 보니까 음악 속에서 예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쭉 오랜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김광성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각자 주관이 다 있겠니까 사람이니까 자기 주관이 있죠. 네. 스스로는 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주관적으로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은 네. 그래 그냥 손해 나지는 않겠다 저 사람 뭐. 네. 선생님과 같이 하면 손해 보진 않겠다. 예.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너무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같이 활동하시는 그 동호인이라고 호칭을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이제 동호회라고도 하고 우리 네. 회원들이라고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동반자. 네. 그런 분들이 선생님을 진짜 롤 모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와서 호흡을 그렇게 맞춰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꼭 어떤 페이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가서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고 봉사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또 즐겁다고 해요.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는 거, 네. 받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 그대로 어떤 꽃을 좋아하면 벌나비가 같이 돌아오면 꽃을 찾아다니고 네. 또 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표현이 멋지세요. 그래서 실제 악기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이제 주가 그거라서 이제 악기가 통상 우리 세 가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아, 그래요? 메조 소프라노가 더 고음 내는 악기. 네네. 그다음에 바리톤이라고 더 저음 내는 악기. 그다음에 우리 관악기에서 수자폰 같이 큰 소리를 내는 네. 그런 색소폰에서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쓰는데 네. 사실 저는 다 한번 연주는 다 불어봤어요. 근데 네, 내가 네. 소장하고 있는 악기는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악기들이니까 네. 그 고음도 나고 저음도 나고 그런 게 인생살이하고 똑같지 않느냐. 어렸을 때 컸다가 이제 스스로 언젠가는 돌아가겠죠. 네. 또 악기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네. 이건 인생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분을 만나서 대단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이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것보다 제 경험상 이 악기를 다룸으로 인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엄청 많았다. 자, 또 노후 이렇게 우리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뭘 할 것이냐 할 때는 상대적인 그런 취미보다 절대적인 취미를 갖고 하는 게 좋겠다. 상대적인 말 그대로 축구나 뭐 테니스, 배드민턴 상대가 있어야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나 혼자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악기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내가 다른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 있고 특히 이런 개인 악기를 가지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내 건강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즐겁게 함으로써 사회를 부드럽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 네. 실제 건강하다는 것은 내 정신이 완전 맑아지고 네. 그걸 함으로써 실제 악기를 하면은 사람 우리 손가락 끝으로 하면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색소폰은 저 닫힌 패드하고 열린 패드가 각각 13개, 12개에서 26개의 그런 그 구멍을 닫았다 열었다 해서 사목타부의 소리를 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손가락 10개가 정신없이 움직여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손가락 10개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네. 눈으로는 또 악보를 봐야 되고 머릿속에 또 익혀야 되고 네, 네. 중요한 건 또 호흡을 내보내야 되니까 네. 폐활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악기를 함으로써 내 건강부터 우선 챙길 수 있고 네. 다른 사람 즐겨서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네. 악기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도 생각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색소폰에 많은 조예가 있으신 김광선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그 틈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건강도 생각하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